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3년 후의 모습이란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승리 공식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테슬라 소식보다는요,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 대선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대한민국은 이 대선 투표 날이죠.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로스앤젤레스, LA도 그렇고 미국 전역에서 이번에 이 이민자들의 그 투표들 있죠. 투표들이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이 한국에서 대선 투표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분석하는 소위 TV 방송이 정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느 방송국을 볼까 하다가 지금 이번에 기사 나온 걸 좀 봤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출연진들이 빵빵한데 재미납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쪽에 네 분이 나오거든요. 네 분 중에 뭐 민주당 의원 이소영 의원 나오고, 그리고 국힘당의 이제 김재섭, 그리고 김상욱 의원, 그리고 천하람까지. 저기가 어떤 방송이냐면요. 여기가 KBS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 투표, 이제 오늘 대선 개표 결과를 발표할 때에 이러한 출연진이 나오는 건데. 자,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중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SBS인데 이철희 의원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보수의 정말 오랜, 보수의 강력한 논객이었죠. 조갑재 의원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여기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SBS 출연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BC 거 보면은, MBC는 유시민 씨하고, 바로 정규재가 나옵니다. 자, 이 정규재도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이었죠. 정말 오랫동안 아주 탁월한 식견을 이제 보였던 이 정규재가 나오는데, 이게 MBC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가 KBS, 그리고 가운데가 SBS,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MBC인데, 저는 MBC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단 유시민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해박한 지식들과 또 풍성한 이 인문학적 그런 소양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시민 씨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정규재 같이 나옵니다. 자, 정규재와 정규재는 사실 이 보수를 정말 전통적으로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정규재 씨 정규 TV를 좀 보면요. 정말, 되게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독서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위 깜도 안 되는 그런 이 논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말을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요. 사실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 몇 마디만 들어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거와 트럼프가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고, 또 다른 사람 말하는 걸 보더라도요. 깊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 맨 위에 이 KB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딱 구축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SBS도 조갑재 이철인데, 저는 이제 MBC의 유시민과 정규재. 정말 요즘 같이 이 보수가 위기인 시대에 정규재 같은 분이 이 보수의 어른 아닙니까?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정치 철학이 있고, 여기에 정말 탄탄한 논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시민과 정규재,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채널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골라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대선 개표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오늘만큼은요, 이 테슬라 소식보다는 이 대선, 이 소위 투표 이후의 분석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포 탐욕 지수요, 숫자 60입니다. 자, 지금 62, 숫자가 62, 63, 64, 65, 66에서 계속 갇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이죠. 욕심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이 심리 상태는요, 현재 아직 관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과의 관세도 처음에는 뭐가 좋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좋다 이렇게 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뭔가 또 으르렁대고 뭔가 틀렸다고 그러고 니네가 바이올레이션 했다, 어겼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관세 충격이 이번 달, 그 다음 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실적 발표들도 좀 낮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이제 충격을 주게 될 거고, 그리고 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지금 많이 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소위 말해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혹시나 뛰어오를까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CPI와 PC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마저도 뭔가 크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만 없다라면요, 생각보다 뭔가 좀 더 순탄한 주식시장이 좀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쪽에서 지금 굉장히 금리를 낮춰야 돼, 올려야 돼, 이런 멈춰야 돼, 이런 뭐에서 굉장히 논쟁이 계속 힐이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인 건데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대 반, 또 실망 반 하면서 굉장히 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은 피바다예요. 근데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피바다입니다. 자, 일단 다우가 0.34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우는 이게 평소 정도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P가 0.36%. 자, 오히려 S&P가 차이가 없죠. 보통 다우가 0.34면요. S&P가 0.5 정도는 가는데 S&P는 큰 영향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의외죠. 0.34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 빠질 때요. S&P가 0.36이잖아요. 그럼 여기 2배 정도 빠져요. 지금 이 정도 빠지면 0.6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0.3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주들은 여전히 좀 더 이렇게 하락폭이 거의 없을 것이다. 내일 보면 그렇게 큰 영향 없고 어떤 주식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 주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세요. 똑같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선물 시장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요, 아직도 뭔가 좀 더 지켜보는,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심리 상태랑 똑같죠. Fear and Greed Index랑.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좀 지루한 시장 펼쳐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계속 지켜보세요.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다가요, 결국 어떤 모멘텀이 오면 또 쭉 올라가요. 왜냐하면 심리 상태가 지금 그리드 욕심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경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딱 오면 결국 관세가 정리가 대략 다 돼버리면 한번 또다시 쭉 뽑아버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 오일 가격 62.7입니다. 자, 오일도 지금 살짝 좀 오른 편이죠. 그러나 여전히 60대 초반인데, 오일은 왜 그래요? 러시아 지금 붕괴되고 분노가 났죠. 또 이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변수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별로 없어요. 62면요. 근사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바로 트럼프의 힘이라고. 제가 트럼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기름값 통제라고 말씀드렸죠. 기름값 쪽이 지금 특히 사우디 쪽을 워낙 관계를 잘 맺어 놓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AI 칩 주고 인공지능 미국이 좀 돕는 걸로 하면서 사우디에 막대한 투자를 끌어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는 너무 땡큐인 거죠. 물론 돈을 미국은 받고 투자를 받았지만 오일로 화답하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우리에게 먼저 칩도 좀 줘. 우리에게 미국의 최첨단을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우디하고 오펙을 컨트롤하니까 아주 지금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10년물 금리 4.4. 이것도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사실 투자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요즘 같은 상황, 특히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뭐 투자하기 더 애매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요, 빨간색 위에 하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 you are a trader, 자, 이 전문 투자들이죠. 뭐 이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개인 투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사고 파는 사람들의 경우는 You are just going to trade like you usually do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레이더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모멘텀 투자가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차트를 뭐 분석해 가지고 이제 고점이야. 이제는 적당히 팔고 수익을 실현해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더 쪽에, 즉 사고 파는 쪽에 이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당연히 평소에 하던 대로 뭐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listen to the noise and trade around it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들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뉴스들이 나올 때에 언론들이 의도적인 막 뭐 예를 들면 테슬라를 예를 들자면 테슬라에 대해서 뭐 또 마약 얘기 나오고 이러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은 노이즈들이 나올 때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f you're a long-term investor, 장기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you stick to your plan 이라는 거죠. 뭡니까? 네 플랜에 딱 고정시키라는 거죠. You stick to your plan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빨간색 부분이 트레이드들, 즉 뭐 적당히 고점 왔으면 좀 정리해서 캐시를 뭐 확보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더라면요, 사팔사팔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자라면 if you're a long-term investor, 그냥 stick to your plan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제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2030년도까지 그냥 buy and hold를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기업을 선택하면 1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stick to your plan이라고 할 때 그 계획에 충실하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있으면요, 결국 그 계획대로 그대로 딱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사실 중간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을 때에 갑자기 내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Stick to your plan. 이게 뭡니까? 2030년도까지는 최소한 들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건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2030년도쯤 되었을 때에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해드리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돈나무나 같은 분석들을 보게 되면 2030년도쯤 되면요, 테슬라 주가가 뭐 2,600달러 정도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200달러 때 결국 10배, 10배고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플랜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자꾸만 또 중간중간에 댓글 다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제 채널에서 오랫동안 활동 안 하신 분들이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분들은 또 뭐 나와서 특히 주가가 뭐 좀 오르기만 하면 뭐 자꾸만 왜 자꾸 뭐 사라고 하냐고, 왜 줍줍하라 그러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줍줍하라냐고.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죠. 좀 적당히 해야죠. 이러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린 장기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가 바이 앤 홀드에 갈 거라면요, 결국 우리 플랜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바이 앤 홀드하고 주가가 떨어질 땐 더 사모아 가는 거고 계속 사모아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건요, 우리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30년도까지 우리는 갈고 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 왜 사라 그러냐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트레이드를 할 사람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your trader라고 했을 때에 헤지 펀드사들이 그렇거든요. 전문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트레이더들은요,
계속해서 이 4848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업자거든요. 이들은 그냥 소위 고객의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4848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매달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드 이 4848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중에서도 4848 하는 사람 계시죠? 여러분들 뭐 차트 분석해서 지금 음봉이요, 양봉이요,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N자형이고 M자형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 뭐 또 N자형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다. 이런 막 분석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인데 이렇게 4848 할 사람들이라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4848 해가지고요. 돈 버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인데 4848 하겠다? 좀 올랐을 때 나는 적당히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업자가 아닌 이상, 즉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요, 그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업자가 아닌 이상은요, 장기 투자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결국 돈 버는 비결입니다. 그게 보통 미국에서, 이 소위, 이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찰리 먼거도 그 얘기 하는 거고,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주식에서 큰 돈 버신 분들은요,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업을 샀냐? 그러면 10년을 투자라고. 10년을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당장 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뭐 때로는 이 중점에 사고 고점에 샀다 했지만 결국 10년 지나면요, 그게 고점이 아니라고요. 제일 저 밑에 아직도 그거는 나중에 돌아보면요, 와, 내가 그때라도 잘 샀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바심을, 너무 단기간에 조바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4848은 트레이드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험상 개미들이요, 이렇게 4848 해가 돈 버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처음에는 몇 번 맞는 것 같더니 나중에 와장창 크게 당하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의도에서 일한 사람들이랄지 그런 경험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막 뭐 차트 보고 분석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은 돈 번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잘 못 벌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기 바빠요. 하락장에서 뭐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22년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22년도 지나왔죠. 정말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관세 때. 지나오니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장기 투자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때 계속 모아가는 거, 우리는 2030년도쯤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그때 체크를 한다라는 그렇게 가야지 결국 마음도 편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하는 겁니다. 자꾸 뭐 와서 지금 뭐 고점인데 뭐 계속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것들은 트레이더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채널은요, 장기 롱텀 인베스터들에게 정보를 계속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멘탈 관리하는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앞에 테슬라 주가가 뭐 350달러냐, 360달러냐, 70달러냐, 이런 걸 자꾸 이제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매일매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감정에 뭐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왜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여러분, 그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장기 투자자라면, 테슬라 장기 투자라면 제가 항상 채널에서 테슬라의 미래를 그려주지 않습니까?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낼 세상들, 제가 항상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기 투자자들은요, 플랜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뭐 2030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시면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 세상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은 와, 이런 세상이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면 뭘 하고 있습니까? 테슬라 옵티머스가요, 곳곳에서 잔디를 지금 깎고 있죠? 잔디 깎고,
또 이 그 도로에 뭐 이렇게 빗자루질하면서 도로 청소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요런 그 잔디 깎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잔디가 쑥쑥 자라나요. 많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제 이 잔디 깎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자가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앞마당하고 뒤에 보면은 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그 잔디가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일하기 바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깎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냥 월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디를 이렇게 쑥 깎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잔디를 이렇게 깎는다고 했을 때에 돈을 써서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건데, 자, 이제 이 로봇을 보세요. 앞으로 옵티머스를 집에 고용을 하겠죠. 아니, 한 대를 사겠죠. 옵티머스를 뭐 10,000불이건 20,000불이건 뭐 앞으로 30,000불이건 주고 삽니다. 자, 그러면 옵티머스가 이제 이 소위 잔디 깎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옵티머스에게 옵티야, 잔디 좀 깎아라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렇게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윙윙 하면서 잔디 깎는 이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고 이 잔디에 갖고 와서 이제 본인이 작동해서 잔디를 깎겠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를요, 땡볕에 또 뭐 요즘 같은 때 여름에는 햇빛이 캘리포니아에는요, 이 햇빛이 장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잔디 깎으려면 어마어마한 햇빛을 뚫고 해야 되는데 이걸 무난하게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가 스캔을 할 거 아닙니까? 잔디 상태를 보고 잔디가 많이 자랐는데, 그러면 이제 뭐 버튼을 눌러 가지고 우리가 마치 집에 이제 이 그 청소기 돌리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 스캔하면서 대부분 잔디가 깎였구나라고 판단하면 이제 멈추고 그 기계를 들고 또 들어가겠죠. 그뿐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청소하는 거 있죠. 청소도 공기로 블로어를 해가지고 바람을 불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쉽겠죠. 바람 윙 해가지고 마당을 깨끗하게 이제 공기로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빗자루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 자동차가 쭉 있다, 파킹을 해놨다, 그러면 자동차를요, 물 뿌려 세차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차하는 그 공간에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차하는 그 이 가게들도요, 이런 로봇을 고용하겠죠. 그래서 옵티머스를 고용해가지고 세차를 마음껏 하게끔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겠죠. 창문을 닦으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문에 먼지가 많으니까 옵티야 가서 창문 좀 닦을래 하면, 그러면 이제 가서 걸레를 가지고 쭉 닦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집안에 있는 이 보통 사람이 하는 허드렛 일들 있죠. 보통 뭐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머지않았어요. 한 3년 후? 한 4년 후면요, 얼마든지 고용해서 쓸 일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 일론 머스크가 한 3,000대에서 5,000대를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공장 투입용으로는요, 벌써 계산이 다 끝난 상황이죠. 로보택시가 계산이 끝났듯이. 근데 한 3년 후가 되면요, 이렇게 가정에도 공급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이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공급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때도 한 10억 대의 로봇이 각 가정들이 쓰거나 했을 때에 그 로봇이 가동될 때 에너지가 무려 1년치 미국의 전기 사용량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전기 공급,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거고, 각 가정에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뭐 10억 대가 뭐겠습니까? 인구가 80억인데 가정에 뭐 한 대씩만 사겠습니까? 몇 대씩도 살 수가 있겠죠. 비서용으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청소용으로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가 그림을 그리는 엄청난 세상이요, 한 3년 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정말 로봇이, 옵티머스가 투입되는 세상이 정말 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곳곳에 투입되면요, 테슬라 주가는 똑같이 날아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누적 판매량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이번 달 판매가요,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자, 다시 그동안 뭔가 유럽에서의 판매량들이 뭔가 줄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실 뭐 전기차의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거의 한 95%가 전기차가 지배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 테슬라가요, dominating in Norway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여전히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전기차 전체 세그먼트에서 19.4%, 거의 20% 정도 지배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테슬라가 남의 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이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전히 모델 Y, 핑크빛으로 보세요. 모델 Y가 베스트셀링 베이컬입니다. 자, 노르웨이에서 모델 Y가 다시 이 베스트셀링 카로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 먼트의 실적을 나타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213%의 상승률이 나왔다. 전 24년도 대비해서요. 213%나 뛰어올랐다는 거죠. 꽤 많이 올랐죠. 3배 이상 뛰어오른 건데. 자,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누적 데이터거든요. 자, 지금 그 2025년도는요. 이게 핑크빛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핑크빛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2등으로 올랐었어요. 누적 데이터로. 5월달까지 보니까 지금 핑크빛이 저 아래쪽에 있다가요. 쭉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 선이 이게 24년도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누적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누르고 이번 해가 더 올라왔어요. 근데 23년도 보면은 파란색이에요. 23년도가 파란색인데 23년도 때 이 테슬라가요, 노르웨이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보였거든요. 누적으로 보다 가장 위에 있죠. 그러나 어찌됐건 보라색 선을 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낮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르웨이에서도 결국 뭐예요? 거의 파란색 2023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동안은 계속 눌려 있다가 뭐 한 4등이었거든요. 4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르웨이에서도 별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한 6년 동안을 비교했을 때, 20년도부터 비교했을 때에 2위로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럽에도 교체를 하고, 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이 조금 덜한 것도 있거든요. 결국은 근데 노르웨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테슬라가 결국 전체 유럽에도 같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머스크가 정치 일선에 이제 나서지도 않잖아. 이제 전면에 안 나서거든요. 완전 테슬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노르웨이에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모든 영역에 다 진출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유럽이건 뭐 미국이건 어디든요, 일시적으로 지금 그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머스크를 싫어해서 매출이 좀 영향을 받고 이런 건 있겠지만요. 그 시간 지나면 다 복귀될 겁니다. 결국 타보게 되면요, 좋은 차를 타게 되거든요. 전기차를 웬만큼 타보더라도요, 테슬라만큼 좋은 차가 없어요. 테슬라가 가장 좋습니다.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나 질적인 차원이에요. 그게, 이게 프리미엄 차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그냥 현대차 타는 거랑, 여러분들이 뭐 BMW나 벤츠를 타보면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그게 프리미엄 차와 그냥 일반 차의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를 느낍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를 확실히 프리미엄 차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전기차와 테슬라 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테슬라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웬일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또 발언을 좀 했습니다. 요즘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머스크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도요, 좀 이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Elon Musk was the lowest paid chief executive of an S&P 500 company last year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가 가장 lowest paid chief executive라고 하는 거예요. S&P 500 기업 가운데 작년도 기준으로요, S&P 500개 이 기업 가운데 가장 적은 돈을 받은 이 CEO로 등극했다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게 얼마를 지불했냐? 테슬라 paid him $0라고 합니다. 테슬라는요, 머스크에게 CEO인데 빵원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회사로부터 돈을 안 받은 지 굉장히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작년도는 당연히 지금 제로인데 특히 그 컴pen세이션 패키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어딥니까? 델라웨어죠? 그 판사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판사들도 정치 판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웃긴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판사들도 그렇고 참 이 문제 많은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 한국도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판사들이 뭐 매번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여자들하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라는 건요 사실 윤리와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자, 어찌됐든 여기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웬일인지 머스크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머스크에게 그 큰 보상 패키지는요. 당연히 주주들이 허락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를 이렇게 멋진 기업으로 만드는데 왜 돈을 안 줘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라는 건요. 기업이 확실하게 이 CEO가 뭐 온몸을 갈아 넣어서 멋진 기업을 만들어낸다. 이런 위대한 기업을 만들면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주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주주들이 그렇게 주라고 보상 패키지를 허락했는데 왜 판사 지가 뭔데 그런 판단을 내리냐고요. 민주주의를 어긴 거예요. 그 판사는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주권 아닙니까?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는 주주들이 국민 아닙니까? 주주들이 그렇게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판단이 나오면요. 그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일부 주식도 8개 갖고 있었나? 뭐 7개 몇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돈 뜯어먹기 위해서 덜려들었는데 그 사람 손을 올려준다? 거기에 정치적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 회사의 어떤 이 결정들, 주주의 결정은요, 그게 다수결 결정을 났으면 그 주주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자본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요. 근데 판사가 그냥 되지도 않게 그런 판단을,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내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이 웬일인지 머스크 빵원 받았어요. 머스크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머스크에게 보상 패키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읽었으면 큰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빵원 받았다고요. 머스크가 이렇게 일했는데도 돈도 안 주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려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늘 머스크가 참 좋은 이 CEO고 그리고 개미 투자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믿고 투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는요.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는 붕어빵이 안고가 없는 여러분 그 붕어빵이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그냥 평범한 회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 죽고 나니까 팀 쿡이 관리형이잖아요. 팀 쿡이 그냥 운영했는데 혁신이 없어요. 그냥 워낙 세팅을 하나 잘 해놓으니까 그 플랫폼으로서 애플이란 플랫폼으로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혁신이 있어가지고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애플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역시 머스크인데 머스크가 공장의 회사로 돌아왔다라는 거 지금 데나이브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머스크가 작정하고 공장에 돌아왔다? 그러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은 제가 계속 일부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국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한국 대선 결과를 꼭 볼 겁니다. 그 방송사별로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방송사별로 그 패널들도 나오는데 이 대선 투표 이후에 그 분석 보는 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KBS, SBS, MBC 중에 MBC를 선택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가슴 설레이고 좀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이번에 정말 도약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 AI랄지 그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정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른 이 대선의 한판이기 때문에 아주 저도 지금 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준 교수였습니다.